사암침법을 학술적으로 공부 및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제별로 업로드했던 사암도 인침구 요결 제28장 욕동문 총론으로 보는 사암침 의학의 기원 0526편부터 0530편까지 합본으로 업로드합니다. 작지만 위대한 책 사암도인 침구 요결.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사암침 의학의 기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암침 의학의 기원 제28장 요통문에 사암도인의 임상 경험례와 그리고 당신의 병력을 소개한 내용에서 사암침법의 그 원리 그리고 사암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는가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함께 특집으로 살펴봅니다. 제1장 사암침법의 원류를 찾아서. 사암침법 위대한 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암침법이란 무엇이며 사암도인은 누구인가? 1973년 제3차 세계침구 학술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1973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현대의학 입장에서 풀어보는 우리 고유의 침술, 막 오른 세계침구 서울대회, 과학화의 새 계기, 국내외 침구학자들 700여 명이 참가하여 수적으로 대성황을 이룬 제3차 세계 침구학술대회는 25일 하오 2시부터 학술 발표회에 들어갔다. 이번 학술대회엔 국내에서 경희한의대 노정우 교수의 3초를 주로 한 명문 심포에 관한 연구 등 79편과 일본 대표로 참가한 이케이저 노에 주타로 씨의 침술 마취의 최근 문제 등 17편 등 전부 96편의 논문이 27일까지 발표된다. 여기에 사암침법의 원리와 도인의 실명 및 탄생 시기를 밝힌 논문이 등장합니다. 논문 제목 사암 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 조증강 1973년 9월 25일에 발표됐는데요. 첫날인 25일엔 조선호텔 회의실에서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음은 첫날 발표된 논문 중 관심을 모았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아주 중요한 논문 제목 사암 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 여기에 사암침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실명이 소개되고 또 언제적 인물인가가 소개됩니다. 사암 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 조증강. 2조 광해군 때 침구학자 황연학 선생이 대성시킨 침구술로서 인체를 먼저 음양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하여 간, 비, 심, 배, 신 등으로 5등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사암도인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2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황연학 선생의 연자는 끌 연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연자 황연학 선생이다라고 이름을 정정했죠. 근거 있습니까? 강원도 고성군 30대, 33대 고성 군수를 지내셨던 황종국 선생, 우리와 함께 이 고성군에 사암도인의 유적을 발굴하던 차에 그만 조련이 사망하시고 맙니다. 그래서 고성군과 함께 사암도인의 유적을 발굴하는 일은 잠시 중단되어 있어요. 언젠간 다시 재개할 겁니다. 그 황종국 선생이 왜 끌연자 연이 아니고 못 연자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셨고, 강원도 고성군 제7대 8대 고성문화원장을 지내신 황연인 선생,
그리고 삼도인의 직계후손 뉴욕 거주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 황순 선생은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하고 족보로 증거해 줍니다.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했는지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강산 건봉사가 6.25 때 완전히 폭파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재건 사업에 참여하셨던 현장 감독, 스님으로 현장 감독을 하셨던 선현 스님과 황종국 군수님, 황현인 선생님, 그리고 황순 선생 등 우리 학렬엔 못 연자이지 끌 연자는 없어. 그리고 이조 광해군 때라면 못 연자 맞아. 이렇게 정정해 주신 거예요. 장원 황씨 시중공파의 광해군 때의 학렬 못 연자 황윤학 선생은 또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다음은 두산백과에서 발췌한 내용. 사암침법 창시자인 사암도인은 조선시대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가 사암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여 신분, 생존 시기 등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다. 혹자는 그가 승려일 것이라 하고, 혹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지휘한 사명당의 제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보면 사명당의 수제자라 한다 했는데, 사명당의 수제자는 아니었고요. 제자 중에 한 분. 그런데 늘 사명대사를 수행했던 스님으로 금강산 건봉사에 계셨다가 지금 신흥사에 계시는 선현 스님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증언해 주셨고, 조증강 선생은 그분은 광해군 때 침구학자다. 그분의 실명은 황연학이다. 이조 광해군 때 인물이다. 삼도인의 직계후손 뉴욕 거주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은 이것을 족보에서 확인합니다. 도인의 생물연대 100% 확실하게 숫자 제공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인께서 요결에 밝히신 당신의 병력,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여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증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허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 병으로 죽었다. 어떠한 병일까요? 삼도인 이후 약 250여 년이 지난 1832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 역사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이 소개된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토마스 호지킨이 낸 논문 표지인데, 토마스 호지킨의 역사적인 1832년 논문의 표지. 삼도인께서 요결에 당신의 병력을 수레하시면서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다 할 때에 이하의 핵이 울퉁불퉁 붓는다. 그리고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다. 즉 림프 부종을 언급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표현들이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토마스 호지킨의 림프암 논문과 100% 일치합니다. 여기 보세요. 후에 이 논문을 근거로 연구를 한 또 다른 학자 로버트 카스웰이 림프암 환자 부검에서 밝힌 거예요. 여기. 삼도인께서
경부를 만져보면 우들투들 연주가 만져진다. 그게 대장의 허증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삼도인은 이미 토마스 호지킨보다 250여 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했는데, 그러니까 새동생과 장조카가 림프암으로 죽은 거예요. 삼도인도 림프암을 앓고 계셨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죠.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림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청년 황년학.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현재 지명으로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 건봉사는 백담사, 낙산사, 신흥사, 유점사, 멀리 춘천의 청량사까지 다 말사로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찰이었습니다. 금강산 건봉사에서 거리 멀지 않은 지금 현재 지명으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황윤학 선생이 태어나신 창원황씨 집성촌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셔요. 그리고 초계리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간성향교, 간성향교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나니 그게 접니다. 삼도인과는 묘한 인연이 있어요. 청년 황인학 선생은 간성향교에서 수학하셨고 선비의 길에 정진하고 계셨었는데, 그만 새 동생이 죽은 병, 장조카가 죽은 병, 그 병에 당신도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죠. 황인학 선생의 본가가 있는 초계리, 이곳에서 선생의 그 부친은 아마 지체가 있는 분이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분이 온갖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그리고 당신도 수시로 이 의원 저 의원 양양 강릉까지. 그런데 무슨 병인지 몰라. 그래서 어차피 죽어가는 마당에 이 선비 공부 무엇이 필요 있겠는가.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의학이니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서들을 짊어지고 여기서 이곳 금강산 향로봉 3, 9월까지는 좀 멀어요. 옛날엔 길도 좀 험했겠죠. 이곳에 10수년 동안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신 후 마침내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십니다. 대장정격으로 림프암을 극복하셨어요. 중국의 오행침법하고 우리나라의 오행침법, 즉 삼침법하고는 다르다가 아니라 아예 틀려. 구조가 틀려. 별개의 학문이에요. 별개의 학문. 어쨌든 우리나라 고유의 특유의 오행침법이 이렇게 탄생됩니다. 그런데 마침 임진왜란이 발발하네. 그래서 이분께서 서둘러 본가로 가십니다. 이 길이 실제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 말고 땅꾼, 신만회 등등이 다니던 길이 있어요. 초계리까지 이어지는 길. 그런데 가다 보면 건봉사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엉뚱한 분 소개해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드립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이분이 충남 홍성 출신이신데 14살에 혼인을 하십니다. 향리에 대지주의 딸과 결혼하시는데, 이분은 소년 학동들을 가르치셨어요. 16살에 정식 훈장이 되십니다. 홍성에서. 그런데 그 16살 되던 해에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은 사실 부인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진 않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부인이 난산으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난산으로. 아니 새벽부터 낮까지 아이는 나오지 않고 고통으로 몸부림쳐. 아무리 무심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한용운 선생이 급히 향리의 약방으로 달려가 불수산이라는 약 2첩을 지어오십니다. 불수산은 방약 앞편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일단 불수산은 순산시키는 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가서 타려서 우리 애기 엄마 먹여야지 하고 달려갔는데 삽장문을 딱 잡고 열려고 하는 순간 응애 하고 애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불수산 2첩 그것을 삽장문에 걸어두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길로 여기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기인이야, 기인. 한용운 선생이 삽장문에 불수산 걸어두고 그냥 그대로 중일되신 것, 그 기인과 같이 삼도인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시다가 멀지 않은 곳 초계리를 앞두고, 그러니까 초계리에서는 아니 죽을 줄만 알았던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니 집에 안 와. 그리고 며칠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머리 깎고 중이 됐대. 대노했죠. 본가에서는. 왜 건봉사로 들어가셨을까요? 마침 그때 사명당 송은대사가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병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계셨거든요. 임진왜란은 발발했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함성이 들려서 아니 외놈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명당이 승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초계리의 아무개로 제가 지병이 있어서 향로봉 밑에 사암골에서 10수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비록 정식 의원은 아니나 대사님께 쓰임이 있다면 위생병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보시고서는 그러지 말고 너 머리부터 깎자. 너 머리부터 깎자고 거역을 할 수가 없어. 거절할 수가 없어. 사명당의 위험에 질려서 그만 엉뚱하게 얼떨결에 죽이 되셨다니까. 만해 선생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몰라. 해사는 아내 쳐다보지도 않고 삽장문에 약 2첩 걸어두고 머리 깎으러 들어간 거나 집을 본가를 지척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봉사에 들어가서 얼떨결에 중이 되신 것이나 두 분이 똑같아. 저희 집은 여기쯤에 있고요. 여기 삼거리로 보이시죠? 이게 46번 국도입니다. 그리고 이 삼거리를 가리켜 해상리 입구라고 그래요. 해상리. 여기를 확대해 본 거예요. 요 집이 창원 황씨 시중공파 황순 선생,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의 고택.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는 여기입니다. 여기 멀지 않아요. 사암침법TV 금강산 스튜디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삼도인과 세 동생 그리고 장조카가 같은 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림프암이다. 그걸 요결에 밝히시죠. 그리고 자가치료로 림프암을 극복하셔요. 무엇으로? 대장정격으로. 그리고 림프암은 무슨 병이다? 대장허증이다. 자가치료에 성공하시고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서둘러 본가로 향하던 중 건봉사에서 어마어마한 함성 가보니 사명당이 승병들을 모병하고 훈련시키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위생병으로라도 쓰임새가 있다면 하니까 한눈 알아보시고 머리부터 깎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당연히 황윤학 선생의 본가는 진노, 대노했겠죠. 왜? 그분의 가족은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삼도인의 직계 후손 뉴욕 거주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이 족보에서 확인한 것은 출가를 이유로 족보에서 제적시켜버렸다더라. 그게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광해군 때에 황순 선생의 직계 조상들의 항렬을 보던 중 연자 쓰시던 항렬이 그때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머리 깎고 중이 되었다. 유교 집안인 선비 집안에서 당신은 스님들, 죄송합니다. 뭐 아시잖아요. 당신은 스님들의 계급이 중인 이하의 계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아니 지금 오고 있대. 그러니까 뭐 잔치하라고 다 준비해놨겠지. 안 들어와. 며칠 후에 들으니 중이 됐대. 그래서 삭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물연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호가 사암이다 라는 말은 사명당이 황인학 선생에게 네가 사암골 사암굴에서 수도하다가 왔다 그랬지. 너의 본명은 사암이라고 하자 해서 사암 스님이 되셨고, 이분은 어쩌다 중이 되신 이였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은 아니지만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그 말은 아니지만 어중이 되신 거예요. 어쩌다 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결에 불가의 가르침 등등이 안 나오는 게 뭘 아셔야 요결에 쓰시지. 그냥 얼떨결에 중이 되셨는데 그 청년 연학에게 사명당이 내려주신 법명이 사암. 그래서 불가에서는 사암스님, 사암스님 지금도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이 후인들에 의해서 사암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란이 끝난 후 사명당과 외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신 후 건봉사 대민의료원 백화암이라고 하는 말사 암자가 있어요. 그 부근에 운막을 짓고 많은 병자들이 기거하는 거야. 외래병동. 건봉사에서 마련한 대민의료원 백화암에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기록해 놓았던 임상일지에 오행침법 원리 이론을 도하여 만든 책이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1955년 행림서원에서 출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삼도인 침구 요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본 자체가. 그리고 저자가 삼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행침법 하면 중국 겁니다. 중국의 오행침법과 전혀 다른 의학이다 해서 오행침법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인들이 삼도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행침법을 지우고 삼침법이라 바꾼 겁니다. 삼침법이라는 말은 삼도인께서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해 내려오면서 후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학일진데 이것이 중국의 것과 다른 의학임에도 오행침법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은 후학들로서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지 해서 삼침법이라고 후인들이 헌정한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필사본 자체가 삼도인 침구 요결로 제목이 바뀌어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1955년, 하필이면 또 왜 1955년에 이 책이 나온 거야.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2장. 자, 말씀드렸듯 원래는 오행침법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왜 오행침법이 아니라 삼침법인가?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서 보는 삼침의학의 기원. 이번 주제는 제2장 왜 오행침법이 아니라 삼침법인가. 오행침법은 원래 이러한 학설에 기초한 것입니다. 어떠한 학설? 함께 보실까요? 오행침법이란 음양오행설, 즉
상생상극 관계가 포함된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설이란 무엇인지 두산백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약,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양 두 원리의 소장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 소멸을 목, 화, 토, 금, 수 등의 변전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이르는 말. 음양이란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호에다 모든 사물을 포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본질을 양면으로 관찰하여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원론적 기호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오행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원기, 곧 목, 화, 토, 금, 수를 이르는 말인데, 이는 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를 가지고 사물 간의 상호 관계 및 그 생성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방법론적 수단으로 응용한 것이다. 음양오행설에 포함된 상생상극이란 1. 오행상생, 오행의 운행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낳는 관계이며 곧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된다. 오행상극, 상극에는 억제, 저지의 뜻이 내포되었고 그 상호 관계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으로 되어 있다. 한방의학과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설은 한방의학의 중요한 기초 이론이다. 한방의학의 자연관과 인체 생리, 병리에 대한 원리, 진단, 치료, 약물 등에 대한 이론은 모두가 이 음양오행으로 설명된다. 이는 한방의학의 발상지인 중국의 고대 의학자들이 음양오행설을 응용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한방의학에서는 이렇듯 오행상극의 제약과 화생의 작용을 운용함으로써 장부 사이의 생리적인 상호협조와 제약관계 및 그 평형 현상을 설명하며 또 장부의 병리 변화를 추정, 해석한다. 따라서 오행설은 질병의 한방적 치료 및 진단의 중요한 준고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삼침의학과의 관계는 유튜브 삼침법TV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는데요. 재생 목록에 삼침법 기초틀 잡기 그리고 삼침법 왕초보 교실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 편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여기에 한방의학과 음양오행설, 중국에서 태동한 이론이지만 기존에 중국에서 행해지던 오행침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5 Elements 아큐펑처로 통하는 그 오행침법은 이 사상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Only one, 삼침법만 이 사상을 다 담고 있어요. 삼침법만 음양오행설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상생관계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러한 관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극관계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이러한 작용이 우리가 바늘이나 자석으로 참견하지 않아도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항상성이 깨진 게 병변이다. 장부 또는 경맥에 이러한 오행의 상생상극의 항상성 유지력이 깨진 것, 그게 병이다. 사암도인은 그것을 일찍이 깨달으시고 침법으로 이를 어떻게 조절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요결에 아주 상세하게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삼침법은 임상 내용만 들어있지
원리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게으른 농부는 밭고랑만 세고 게으른 선비는 책장만 넘긴다 라는 말로 더 이상 코멘트 생략. 삼침법만 음양오행설에 충실한 침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오행침법은 음양오행설에 포함된 상생상극, 그 상생상극엔 자연스럽게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오행의 상생 및 모자관계 이론으로 오장의 허증일 때는 해당 장기뿐 아니라 그 어미격인 장기도 보호하는 원칙을 허즉보기모라 한다. 예를 들면 간목이 허할 때 간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 어미격 장기인 신수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침치료에서는 허증일 때는 자기 경맥과 그 어미격인 경맥의 수에 해당하는 보법을 쓴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허하다고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간 허증 때는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이나 간경의 수혈인 곡천을 함께 보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허증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병을 간허증이라고 합니까? 어떠한 병을? 족고름풍 간목경의 경기인 고름풍이라는 경기가 허하면 그에 해당하는 장부인 간이 정상적인 기능 유지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삼침법에서는 간정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간허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중국에서 파생된 오행침법, 전혀 그 개념이 들어있질 않아요. 어떠한 병을 두고 간허증이라 하는가? 어떠한 병을 두고 간실증이라 하는가? 그 개념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only one, 삼침법만 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결에서만. 상생관계에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허할 때는, 즉 간목이 허할 때는 신수경의 도움을 받아라. 음곡과 곡천을 보호하는 것, 일단 그거는 제껴두고 어떠한 병을 간허증이라 하는가? 그 개념 정리가 삼침법 이전에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이번엔 실즉사기자, 오행상생 관계에서 장부의 실증 때에 아들격에 해당한 장부를 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병이 실증이냐 이거죠. 어떠한 병이 허증이고, 예를 들어 폐금경에 병이 있을 때, 폐에 병이 있을 때 폐경에서 아들격인 수에 속하는 척택혈과 폐경의 아들격에 해당하는 신수경에서 수에 해당하는 혈인 음곡혈의 사법을 쓰는 것 등이다. 이 이론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니 해도 나아야지. 이요법을 썼을 때,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무엇이 폐금경의 허증인가? 어떠한 폐의 질환을 두고 허증이라 말하고 실증이라 말하는가? 그 개념 정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삼침법 이전에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전혀. 오행침법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제가 중국을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황제내경 메이드 인 차이나, 상한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황제침구 가불경이나 난경 81난 등등은 모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증이란 무엇이고 실증이란 무엇인가라는 환자 치료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삼침법으로 완성된다. 오행침법, 이것은 누가 정립했냐면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이니까 중국 사람이겠죠. 명나라 때 명의 고무 선생이, 이번에 호가 매고자입니다. 매고자 고무가 침구전료추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침구전료 3권, 침구추영
4권,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침구전려 취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침구전려 1권에서 모자영수 보사, 즉 허보기모 실사기자 원칙을 적용하여 오수열 중에서 대표 경열들을 추열해서 오행침법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누가? 매고자 고무선생이. 그런데요, 여기에는 허보기모 실사기자에서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스킬만 나와 있어요. 스킬. 즉 예를 들면 간목이 허할 때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목경 작용의 곡천혈 수혈을 취하고 어미격인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을 취한다. 고무선생이 제시한 오행침법은 여기까지. 허보기모 실사기자에서 작용에서 혈 하나, 타경에서 혈 하나, 그리고 실즉사기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폐의 병이다. 의사가 판단하기를 이 병은 폐실증이야. 그럴 때 침으로 이렇게 치료했다. 고무선생은 어떻게? 작용의 척대 결과 아들격인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혈을 함께 사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이 이론이 발표된 이후로 청나라를 거쳐서 현재까지 안 씁니다. 안 써요. 고무가 발표한 이후 중국에선 이 오행침법을 안 씁니다. 왜요? 낫지 않으니까. 안 나. 안 낫는다니까. 고무선생이 발표한 이 이론은 스킬이에요. 스킬. 문제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의과학적으로 이건 폐허증이다, 이것은 간허증이다, 또는 이것은 폐실증이다, 이것은 간실증이다 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안 써요. 안 쓴다니까. 왜? 낫지 않으니까. 안 나으니까. 무엇을 망각한 겁니까? 그렇죠. 허허 실실,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에서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은 없어. 스킬, 단지 스킬만 제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하다고 판단했을 땐 작용해서 혈 하나, 타경해서 혈 하나씩 취한다. 실증이다 라고 판단했을 땐 역시 작용해서 혈 하나, 타경해서 혈 하나를 취해서 사한다. 그런데 이건 스킬이야. 스킬, 손기술. 하지만 허허실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됐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한의학자들이 쓴 사암침 논문에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때 반드시 이 침구취용이라는 고무선생의 저서를 언급합니다. 혹자는 사암침법이라는 것은 침구취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졌지 않을까? 답답해. 절대 아니올시다. 침구취용, 고무선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침법이 사암침법이에요. 보실까요? 고무선생이 침구취용을 발표한 해가 1529년이에요. 붓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판각에 돌리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같이 작자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면 출판사에서 편집, 기획 등등 한 다음에 바로 윤전기에 돌리면 2, 3개월 만에도 책이 나오지. 원고 넘긴 이후에.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야. 판각을 일일이 만들어야 돼. 이 책은 조선보다 일본이 먼저 수입합니다. 일본이 먼저 수입해다가 1640년에 간행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땐 이 책이 들어오질 않았다니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사명당 송군대사는 1604년 사신으로 도의를 해요. 이번에 생물연대 AD 1544년부터 1610년. 지난 회차에서 삼도인의 생물연대가 확인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런데 사명대사의 생물연대와 같이 생각해 보면 삼도인은 사명당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났고 사명당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셨다 추정할 수 있어요. 이 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추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삼도인과 침구치용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먼저 들어갔다니까. 일본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때가 1640년인데 사명당의 생물연대로 볼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이론이에요. 조선에서는 그 이론을 몰랐다니까. 삼도인 시절에 사암침법은 침구추용과 전혀 무관한 침구의학이다. 황인학 선생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 탄생한 침법이다. 폐는 기호가 금이에요. 금. 골드. 금반지, 은반지 만들 때 주물로 만드는 경우 금을 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녹이죠? 불로. 그런데 폐금경과 상극 관계는 심화경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화경. 그러니까 아무리 폐금경의 어미인 비토경의 토요일인 태백과 자경의 토요일인 태연을 보한들 너무 견제가 심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안 낫는다. 보가 안 된다. 최초로 깨달은 거지. 삼도인이. 물론 그와 관련된 비슷한 이론이 난경에 들어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침구 치료에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삼도인만 그걸 적용했어요. 삼도인은 아셨던 거죠. 인체의 항상성 유지력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로 돕고 견제하는 관계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의과학적 현상을 꿰뚫어 보셨고 지금 폐금경이 허하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병명 하나로 예를 든다면 음허화동이 대표적으로 폐허증이다. 그걸 독창적으로 알아내신 거예요.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고무 선생은 폐허증이 무엇이다? 그럴 때 이렇게 넣는 거야. 간허증은 무엇이고 폐실증, 간실증, 대장실증은 대장허증은 이런 것이란다 라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수많은 한의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오행침 논문을 내거나 삼침 논문을 내는데 어떠한 논문에서도 폐허증이란 이런 것이다, 폐실증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 몸 안에 어떠한 현상인가, 어떠한 병태생리학적 현상을 말하는가 언급이 없어요. 왜 그게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일까? 답답해서. 아무튼 삼도인은 고무 선생과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의학은 특허가 인정이 안 됩니다만 특허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오행침법의 특허, 즉 진실한 오행침법의 특허권자는 삼도인이다. 고무 선생이 아니고. 제2장 왜 오행침법이 아니라 삼침법인가? 삼도인 친구 요결만 폐허증은 이런 것이야. 대장허증은 이런 것이야. 특히 내가 죽을 뻔했었어. 림프암에 걸렸었거든. 새 동생도 림프암으로 죽고 창조카도 림프암으로 죽고 나도 그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했지. 그리고 나는 깨달았노니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구나. 그래서 대장 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했어 라고 요결해서 밝히고 있는데 왜 그게 한의학자들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또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현상인지. 오히려 토마스 호지킨이 삼도인의 진정한 제자
삼두인 이후 250여 년 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요결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도 삼두인 침구 요결의 요통문에 당신의 병력을 수리한 내용과 100% 일치한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왜? 서의사인 토마스 호지킨의 눈에는 대장호증이 보였는데 우리나라 한의학자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 허허 실실,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 오직 삼두인만이 밝혀냈다. 어떤 분들은 아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기원 전, 기원 후라는 대분기점이 있듯 삼두인에 의해서 삼침법이 발표된 이전의 동의학, 이후의 동의학, 분기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삼두인 침구요결은 조금 더 과장돼서 말하면 황제내경과 거의 동일선상의 경전입니다. 삼경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 삼경은 황제내경과 거의 동일선상의 역작이에요. 왜? 동의학의 휙을 그은 책이 이 책이니까. 그렇게 과장된 표현이 어딨어? 아무리 삼침에 미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셔요? 동의학은 삼침법으로 완성된다. 다음 시간에 진지하게 함께 토론해 보십시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새 책 방송교재 출간 안내를 드리는데요. 삼두인 침구 요결 증보판 개념의 삼침법 글로벌화를 위한 매뉴얼북을 지금 집필 중에 있어요. 이 책을 확대 개편하는 그러한 기획으로 삼침법 글로벌화를 위한 매뉴얼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에 또 몰두하다 보면 업로드가 때때로 늦어지곤 했었어요. 양해 바랍니다. 행림서원에서 출간된 삼침의학 580쪽 정도 돼요. 580쪽. 이 책보다 반이 더 두꺼운 책으로 나올 거예요. 약 750여 쪽으로 기획하고 있어요. 너무 두꺼우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1, 2권으로 나눌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다 보면 책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두꺼워도 한 권으로 만들자. 올 컬러판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출판계 불황으로 독립출판이 불가피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독립출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어떠한 형태의 출판인지. 어쨌든 그래서 행림서원에 원고를 넘겨주더라도 기획, 편집 그러한 비용이 들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책도 예약 주문 받았었잖아요. 이 책 예약해 주신 분이 한 300여 분 되었었어요. 한 300여 분만 예약해 주시면 그러면 멋지게 책 나옵니다. 출판계 불황으로 인해 독립출판이 불가피하여 미리 예약 주문을 받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3, 4개월 후 출간 예정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 주시는 분들에게 18만 원만 받겠습니다. 예약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예약금을 보내신 후 010-2589-0904로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잘 기록해 두었다가 책이 나오면 속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계좌이고요. 네, 많은 분들의 협조 바라면서 멋진 책 우리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이 책이 나온 지 68년이 됐는데 이 책에 증거판이 없다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작권자인 행림서원과 함께 이 책의 증거판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의과학적인 근거들이 포함된 멋진 매뉴얼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제3장 동의학은 삼침법으로 완성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삼두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으로 보는 사암침의학의 기원 함께 계속 살피던 중인데요. 이번 시간은 제3장 동의학은 사암침법으로 완성된다. 먼저 황제내경과 오행침의 변천사를 짧게 살펴보고 계속 이어드립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기원전 475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다수의 의학자들에 의해 보완 검증 집대성된 가장 오래된 의학 경전입니다. 내용 구성은 원래 황제내경이 발표될 때는 원명이 소문 9권, 침경 9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당나라 때 침경 대신 영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죠. 소문편은 질병의 발생학을 논하고 있는데요. 즉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추편, 즉 침경편에서는 질병의 치료학을 다루고 있는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이 침경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황제내경에서 병증 대비 최초의 치료법은 침구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침경이었어요. 현존하는 동의학, 모든 동의학의 서적 중에서 으뜸 원자 원전에 해당하죠. 그런데 내경에 이어서 침경편을 보충한 또 다른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황제 81난경, 줄여서 난경이라고 합니다. 작자 및 연대미상이나 시인, 월인, 편작의 이름을 빌려 발표되었을 뿐 내경과 비슷한 시기에 또는 조금 늦게 발표된 의학 경전으로 내경 내용 중에서 어려운 문구와 내용들을 황제와 기백 등의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 일종의 내경 주석서. 그래서 이름이 난경입니다. 어려울 난자, 어지러울 난자. 아니 내경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주석서, 그것이 난경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침경편을 더 많이 다루고 있죠. 구성 내용은 1난부터 21난까지는 맥진, 23난에서 29난까지는 경락학설, 30난에서 47난까지는 장부속성, 48난부터 61난은 질병, 62난부터 68난은 혈도, 69난부터 82난은 치료법으로서의 침법을 논했는데 특히 난경 74난부터 75난까지는 오행의 상생상극설에 따른 침법이 이때 등장합니다. 오행침법의 초기 이론이 여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거의 모든 침구학의 경전, 그것은 침구가불경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황제 삼부 침구가불경이었는데 줄여서 침구가불경, 더 줄여서 가불경이라기도 하죠. 기원 214년부터 282년까지 생존했던 위진 시대의 의학자 황보밀 선생이 집필한 책입니다. 황제내경 증법한 형식의 주석서, 특히 영추편, 즉 침경편의 내용을 보충하여 펴념으로 침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책입니다. 내경의 치료편 침경, 그 침경을 보완한 책이 난경, 그 난경 중에서 더더욱 발전시킨 침구학을 발전시킨 침구학의 규범, 그것이 침구가불경 등으로 발전해 오는 동안 내내 강조된 것은 음양오행과 상생상극 이론입니다. 음양오행, 상생상극, 이것이 왜 그토록 강조되었습니까? 이것이 음양상생상극도인데요. 인체의 항상성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작용으로 유지된다. 또한 질병 역시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의 부조화로 발생한다. 이것은 의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의학으로도 충분히 검증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소문편, 침경편에서 논한 병이 왜 생기는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즉 병이 생기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음양오행 상생상극설이다. 더하면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하라. 거기에서 치료법이 나오죠. 내내 강조되고 강조된 내용, 음양오행설과 상생상극설, 더하여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 그렇게 발전해 오면서 오늘날
TCM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채침, 우리나라에서 쓰는 채침, 사실 거의 모든 침술은 사암침만 빼놓고 모두 다 침구 가불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사암침 외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사암침법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데 여기 내경과 난경, 침구 가불경 등에서 제시한 사람의 병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법은 오행침법이니 거기에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 오던 중 1529년 명나라의 명의 고무선생이 침구취영이라는 책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서 90%는 오늘날 채침이에요. 그런데 약 10%는 오행침법의 초기 이론, 당신이 정립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3장의 두 번째 토론 주제, TCM 오행침법의 구성. 고무선생은 어떠한 오행침법을 제시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폐가 허하다고 판단했을 때 폐금경의 어미인 비토경의 토열인 태백결 한 개만 보한 것이 고무선생 이전까지의 오행침법이에요. 즉 허보기모에 의해서 폐금경에 속한 장기, 폐가 병이 들었어. 그런데 의사가 판단하기를 이건 폐허증이야 라고 판단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폐는 엄마가 비토경이에요. 토생금이니까. 그래서 비토경의 토요일인 태백결 한 개만 딱 보했다고. 폐허증이라고 생각한 어떤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가 실하다고 의사가 판단했어요. 어떠한 폐의 병변을. 그러면 폐금경의 자식인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결 한 개만 딱 사한 거야. 고무선생 이전의 오행침법은 실사기자 하라 했으니까 폐의 자식은 금생수, 폐가 실할 때는 자식인 수경의 수혈인 음곡결을 하나만 딱 사해봤는데 나을 턱이 있나? 안 났지. 그래서 고무선생이 선현들이 무엇을 놓친 걸까 고민하다가 허보기모, 즉 폐가 허하다고 할 땐 뭐에 해당하는 비장을 보아라. 폐금경의 엄마격인 비토경의 토일인 태백혈은 당연히 보아하는데 폐 자체도 지금 허에 빠져 있으니까 자경의 토일인 태연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이 요법은 고무선생의 창작이 아니에요. 손사막 선생도 썼어요. 그러나 문서화된 요법으로 오행침법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 놓은 알박기요법으로 제시한 게 이렇게 문서화된 요법, 고무선생이 최초로 당신의 논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반대로 폐가 실할 땐 자식, 즉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과 자경의 수혈인 척택도 사해야 된다. 그런데 역시 안 낫는 이유 보실까요? 폐허, 폐의 기혈, 음량이 부족하거나 약해진 증을 말한다. 보통 폐기허와 폐음허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폐허 때는 기침이 나고 숨결이 받으며 묽은 가래가 나고 곤태감이 심하며 말하기 싫어하고 조열과 식은땀이 나고 입이 마르거나 목이 쉬는 증상이 나타난다. 한의학대사전. 그런데 이 한의학대사전의 이 설명은 한의학대사전의 오리지널 창작 아니에요. 바로 내경에 나와 있던 내용들, 가불경, 난경, 중국의 거의 모든 권위 있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폐허증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무선생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지. 그런데 이것이 고무선생에 의해서 태백과 태연을 보하면 폐허증은 낫는단다 하고 제시했는데 안 낫는다니까. 폐실증은 폐의 사기가 성하여 생긴 증, 풍한, 풍열, 습담, 담열, 담화 등 사기에 의해 폐의 기가 막혀서 생긴다. 병인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숨결이 거칠고 가슴이 뻐근하면서 아프고 누렇고 걸쭉한 가래가 많아지며 때로는 혈담이 나오고 갑자기 목이 쉬는 증상이 나타난다.
삼침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폐허, 폐실증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됐구나. 동의학의 이론이 왜 그렇게 잘못 전해졌을까? 그런 의문이 드시죠. 아니, 이 삼침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아시잖아. 다시 읽어드릴게. 폐의 사기가 성하여 생긴 증, 풍한, 풍열, 습담, 담열, 담화 등 사기에 의해 폐기가 막혀서 생긴다. 병인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숨결이 거칠고 가슴이 뻐근하며 아프고 누렇고 걸쭉한 가래가 많아지며 때로는 혈담이 나오고 갑자기 목이 쉬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건 음호화동증에 가까워. 삼도인은 음호화동은 폐허증이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정반대 해석이야. 그러니까 황제 내경이 계속 보충되고 왔다고 하지만, 보완되고 검증됐다고 하지만 와이사 단축구멍이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어. 언제부터인가. 그러니 여기에다 대고 음곡척택을 사한들 나을 턱이 있나? 나올 턱이 있나? 안 낳는다니까. 이번엔 삼도인의 말씀,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니라와 비교해 보세요. 먼저 강조드릴 것은 한의학 대사전 집필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설명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론은 사실 동의학의 이론이잖아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대장 허증, 대장병의 하나, 대장의 기가 허약해지고 중기가 하함된 병증을 말한다. 못지않은 설사와 항문이 아래로 처지는 감이 있거나 타랑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 맛을 잃으며 온몸이 나른하고 배가 끓으며 은은히 아프다. 설태는 희며 맥박 상태는 세삭하다 했는데, 이것 역시 오래된 동의학 경전에 대장 허증을 요약한 거예요. 족삼리와 곡지를 보한들 나을 턱이 있나? 안 하지. 대장실증, 달리 대장실이라고도 일컫는다. 대장병의 하나, 폐장의 사열이 대장에 전해지거나 먹은 것이 대장에 머물러 있어 생긴다. 배가 아파서 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며 때로 열이 나고 구역질이 있으며 변비가 있고 배가 창만하여 답답해하고 심하면 헛소리를 하며 소변이 벌거면서 잘 안 나온다. 설태는 누르면서 마르고 맥박 상태는 침실하다. 그랬는데 그걸 대장실증이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장 승격으로 이런 병들 치료한다. 대장에 지금 열이 많아. 그런데 만약에 삼침법 대장 승격을 적용한다.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나. 통곡 이간을 사했다? 그래도 안 낫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삼도인께서 내경부터 공부하시거든.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는 사암굴에서 깨달음을 딱 얻으신 다음에 황연학 이론을 발표하십니다. 황연학 이론,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할 때 그 이론, 황연학 이론이라고 당신이 명명하지 않았지만 삼도인 침구 요결에 삼도인께서 생각하신 경맹론, 이때는 아직 머리 깎기 전이시니까 여기서 공부하실 때, 그때는 청년 황연학 선생이셨으니까 그때 딱 깨달음을 얻으시고 기록해 놓았던 내용, 우리는 그것을 황연학 이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도인의 속명 황연학, 청년 황연학 선생은 기초의학에 충실했던 학자였습니다. 요길에 보면 내경을 공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내경을 공부하면서 인체의 항상성은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으로 유지된다. 질병 역시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의 부주화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분이 천착한 것은 음양오행이라는 게 뭘까? 우리 몸에서 실제하는 어떠한 기운을 말하는가? 그것을 의과학적으로 깨닫게 되십니다. 이러한 의학관을 보다 더 명확하게 매뉴얼화해야 되겠다. 즉 요결 내용, 그러니까 이 책을 주제로, 이 책을 그대로 해설하는 책,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제가 집필 중에 있는 삼도인 침구 요결 증보판 형식의 책,
지금 예약 주문 받고 있죠. 아직 이때는 고무 선생의 침구 주형이 조선에 수입되기 전입니다. 삼두인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고무 선생의 침구 주형 아직 수입되기 전이었지만 내경서부터 누차 강조되던 것이 오행의 상생 상극설에 따른 침법을 완성시키면 완벽한 질병 치료학이다. 그렇게 내내 강조되어 온 것을 보시고, 예를 들자면 폐가 호할 때, 폐가 실할 때 경혈조합으로 그 병증을 교정해 줄 수 있다면 각 장부들은 각 경맥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서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서 깨달으시기를,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한의학 대사전의 이 내용 역시 수많은 의서들에서 논한 경맥론, 경맥학설을 요약한 거예요. 따라서 삼도인도 이것을 깨닫고 계셨을 것이다. 삼도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보여. 무엇이? 널리 역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서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루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나도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대장의 허증임을 깨닫고 나는 대장 전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했노라 라고 논하고 있는데, 대장 허증이란 내가 어떻게 깨달았노니 라는 말씀을 요결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계셔요. 요결서문 내용 중에서 일부,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족태음습 비토경이 주관하는 태음습 비장 자체에 습이 널리 잠겨 있고가 아니고 흐르고 있다. 상대경락인 수양명조 대장금경과 관련해서 삼도인은 생각해 보신 거죠. 대장허증은 비원에 널리 흐르는 태음습이 그만 홍수가 나서 잠겨 있으면 그것을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회수해 주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인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비실증이요 대장허증이다.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르다니까.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호치킨 림프종이라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호치킨 림프종이란 무엇입니까? 림프종은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에서 시작되는 암입니다. 림프종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호치킨 림프종, 비호치킨 림프종. 비호치킨 림프종 N자, 난 호치킨 림포마. 림프계, 호치킨 림프종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림프계, 림파틱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좋습니다. 림프계는 감염 및 기타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면역계의 일부입니다. 림프계는 또한 신체의 재흐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서 서문에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아니 이런 것 들으면 나는 몇 번 읽는 도중에도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데, 소름이 그냥 쫙 끼쳐. 어떻게 거금 450여 년 전에 의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셨는지 몰라. 여기에 아는 그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래서 클릭 해봤어요. 해보니까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를
이들이 삼도인의 제자들이야. 이들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먼저 비토경의 경기인 태음습 고라열고, 이것은 휴머럴 이뮤니티라 한다. 체액성 면역. 왜 비토경이 폐금경의 엄마입니까? 폐금경이 허할 때 비토경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비토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경기는 태음습이에요. 폐금경이 지금 태음습 부족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어. 그러면 태음습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비토경이. 비토경은 태음습의 원천이에요. 휴머럴 이뮤니티의 원천, 12경맥의 경기들은 각 장부의 정상적인 기본 기능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니까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삼침 공부할 때 삼두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짐짓 멈춰서, 한 걸음 멈춰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족태음습 비토경은 수양명조 대장 금경과 기량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비장 또는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 너무 과잉으로 넘치고 유통이 안 되면 이것은 대장허증이다. 회수력이 작동 안 하는 거니까. 림프절과 비장의 비대, 림프절과 비장의 비대, 이것이 호지킨, 토마스 호지킨이 처음 낸 논문, 즉 림프암과 관련해서 처음 낸 논문의 제목이에요.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인체의 항상성 유지력과 그리고 체액성 면역을 발휘하여 감염으로부터 싸우고, 림프절에서는 각 암세포,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등을, 곰팡이 등을 대식작용으로 처리하는데, 습이 정체되어 있으면 비장도 붓고 림프절도 붓는구나. 토마스 호지킨. 그런데 토마스 호지킨이라는 말을 빼면 삼도인, 침구요결의 대주제. 림프계는 신체 면역계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림프관과 림프절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림프관은 몸 전체의 혈액을 모으고 운반하는 정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혈관은 혈액을 운반하는 대신 림프라고 하는 맑은 물을 운반합니다. 림프에게는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장은 광범위한 배수 네트워크인 림프계의 일부입니다. 림프계는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림프를 운반하는 림프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두인은 요결 원서 서문에 삼침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단다 하고 암호로 기록해 놓으신 내용 중에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그런데 그 흐르던 습이 정체돼 면역 상태가 아주 취약해져. 그러면 림프절은 붓고, 이것은 곧 비실증이고 대장허증이야.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흐르게 하는 것은 비경이요, 더욱더 잘 흐르게 하도록 유속을 관리하는 회수력은 양명조가 한다라는 말을,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토마스 호지킨이 삼두인의 제자라니까 림프절과 비장 자체도 붓는다. 림프암에 걸리면 삼두인이 그 암에 걸렸던 거예요.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그런데 정체되면 비장이 비대해지고 림프절도 비대해지고, 그러면 면역질환은 약해지고 자가면역질환이나 림프암이나 등등의 각종 면역질환에 노출된다. 호보기모의 허증은 광의적으로는 12경맥 각각의 경기 자체의 허증이요, 실사기자의 실증도 마찬가지. 삼두인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협의적으로는 각 경맥의 경기 부족 과잉으로 발생한 장부의 허증, 실증 등이다. 광의적으로는 경맥 자체의 허증, 협의적으로는 그에 속한 장부의 허증, 그것은 그 경맥이 갖고 있는 경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 관계가 있다. 이것이 삼치법을 창안한
황윤학 선생의 황윤학 이론이에요. 황윤학 이론이라는 것은 황제 내경서부터 쭉 전해 내려온 폐허, 폐실, 대장허, 대장실 등등의 12경맥에 속한 장부들의 허실증이 와이셔츠 구멍 끼우는 것 자체가 잘못 끼워졌구나, 다 풀어헤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즉 수양명조 대장금경 족태음습 비토경 편만 놓고 보더라도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는 것이 비장의 정상적인 기능이요 비경의 정상적인 경기력이다. 그런데 그 습이 정체됐어. 이것이 곧 비실증이다. 이것은 곧 상대 경락인 대장경의 양명조 허증이다. 그걸 당신의 병력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당신의 병력으로, 구체적인 의과학적인 임상 사례로. 이게 청년 황윤학의 이론, 그리고 더하여 삼침법 방정식을 이야기하면 이제 왜 삼침법이 동의학의 완성을 이룬 의학인가를 깨닫게 되십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요결 제28장 요통문으로 보는 삼침법의 기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황윤학 이론에 이어서 삼침법 방정식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침술 경락과 관련된 논문 중에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침술의 경락 체계와 기전 비교 검토 파트 2 침술 전통의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인데요. 대만의 의학자 샤잉 창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현대의학 및 한의학의 임상병리학이라는 제목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원인을 통해 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의사는 질병의 원인을 찾고 결정해야 합니다. 원인이 추론될 때만 치료가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통해 안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을 찾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치료법을 추론해낼 수 있다.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삼도인 침구 요결의 대주제 28장 요통문에 당신의 병력을 통해 내가 삼침 이렇게 공부했어 라고 말씀하신 내용 여러 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완전히 외우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당신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었던 그 병, 나도 그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었던 그 병, 그리고 당신께서도 제일 먼저 시그널이 이것이었다. 한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진행성 림프종의 징후와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림프암으로 인해서. 이것은 림프절이 확장되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두이는 속에 일어난 일을 오늘날과 같은 현대의학적 진단 기기들이 없었던 시절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만져봐. 만져보면 알 수 있다. 경부를 만져보고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의 림프절을 만져서 만약에 우들투들 부어있으면 속의 내부 장기에도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양옆에 신경 라인에도 림프절이 확대되어 신경을 누를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이렇게 수종, 림프 부종이 생겼다. 당신이 직접 경험하신 말을 요결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비대해진 림프절은 때때로 정맥 또는 신경을 눌러 다른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 증상 중에 팔이나 다리의 림프 부종 그리고 신경을 또
이곳저곳에서 누르면 numbness라는 증으로도 대표되는 여러 통증, 무감각, 저림, 마비증 또는 한의학적 용어로 마목증이 발생할 수 있다.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극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요리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지킨 림포마, 난호지킨 림포마 또는 그냥 림포마라고만 쓰고 뒤에 이어서 symptoms, 증상들 하면 요결에 당신께서 경험하셨던 그 증상들이 다 나와. 림포암에 이러한 증을 다 내포하고 있다. Warning sign of lymphoma 다 들어있어요.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서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실제 사람들이 잘못 허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하고와 모태부적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이것 Warning signs of lymphoma. 림파암의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삼두인은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의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림프암이 대장 허증으로 발생한다는 의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는 알지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등제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격렬이 아니면 여신한 자리를 어찌 알았을까 보냐. 삼두인께서 제가 태어난 곳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간성향교에서 수학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배의 길을 걸으시다가 그만 새 동생도 죽고 장조카도 죽었는데 그분마저 당신마저 그 병에 걸린 거야.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 그 집안은 지쳐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거나 불러서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줘 했는데 안 나. 아니 병의 원인조차 몰라. 그런데 도인께서는 그래 어차피 새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었는데 같은 병으로 무슨 병인지 알고 내 죽자라는 심정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사들을 짊어지고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군부대가 있어요. 그 정문에서 향로봉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약 1시간 반 정도 트레킹으로 올라가면 삼굴이 있죠. 그곳에서 십수년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시면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하시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겸허하신 말씀이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진즉 깨달았다면 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었을 텐데 하는 회한의 말씀.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격렬이 아니면 여신한 자리를 어찌 알까 보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금강산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도 해보고 짐승들을 통해서도 임상을 해보고 해부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마침내 깨달으셨죠. 그러면 삼침법 방정식이란 무엇일까요? 내경과 그 부속서들의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에서 기원한 병증의 원인치료법으로 연구된 오행침법은 삼두인이 알고 보니 반쪽짜리 오행침법이었다. 삼두인의 생각. 대장은 오행상 금, 즉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말하면 메탈로서의 골드금, 금은 불로 녹인다. 따라서 아무리 토생금 원칙에 따라 작용, 타경의 토열을 보한들 화극금의 상극작용이 금을 계속 녹이려 하고 있다면, 녹이고 있다면 낫지 않겠구나. 만약에 대장이라는 메탈로스의 금 장부가 계속 불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곧 상극작용일진데, 이 상극작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요법으로도 대장이 불붙는 것은 치료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죠. 요결원서 서문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서 상생자는 가히 보함이요 상극자는 반드시 사하며 허는 가히 보하고 실은 가히 사하니 의원에서 병을 치료하면 가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는 말은 믿을 수 있을 때 귀신의 말은 믿지 말라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셔요. 그 단락에 나온 말씀, 여기서 귀신은 그렇죠, 물에 빠진 처녀 귀신, 장가 못 간 총각 귀신, 그런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 프란시스 베이컨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원인을 통해 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의사는 질병의 원인을 찾고 결정해야 합니다. 원인이 추론될 때만 치료가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금 450여 년 전에 삼두인은 이런 생각을, 귀신의 말은 믿지 말라, 앞서 말씀하신 의원에 가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 말은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의 말은 믿어도 돼. 그런데 귀신의 말은 믿지 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듣지도 말어. 정리해드립니다. 삼두인께서 대장허증이라고 말씀하신 그 대장정격증은 원래는 대장허라고 판단했을 때 삼두인 이전 시대 때는 족삼류와 곡지만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요, 집이 불타고 있어, 대장이라는 장부가 불타고 있어. 그래서 양곡과 양계를 사했어요. 이게 상극 관계를 해소시키는 요법. 그래서 이것을 대장정격이라 명명하시고, 대장실증은 이제까지는 통곡 이간만 사했는데 삼두인은 아니지, 지금 대장이 실한데 일단은 통곡 이간만 사해서는 안 돼. 상극 관계가 너무 나태해서 태만해서 대장금경을, 대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탓이니까 실증이 해결될 때까지 참견해. 그 의미에서 양곡과 양계를 오히려 보하신 것.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중국의 의학자들이 보니까, 아니 한국의 삼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그들이 오행침법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행침법은 대장허증일 때 족삼리 곡지만 보했어. 그런데 코리아의 오행침법은 상극관계 해소를 위해서 양곡과 양계를 사한다고 하네. 많은 침구학자들이 와, 우린 왜 여태까지 이걸 몰랐지? 이건 기발한데? 이게 오행침법이야. 이들이 삼침법의 이 공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장정격, 삼리곡지부하고 양곡, 양계를 사하는 이 요법을 보고 기발하다, 이게 오행침법이야 하고 시료를 했는데 안 나! 똑같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에이, 이것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학회에 많은 제도권 한의학자들이 있습니다. 삼침자요법, 행림서원 출간, 삼침의학, 그리고 현재까지 삼침 아카데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집대성 삼경주석, 그리고 진단을 위한 고방요약,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방송 열심히 보시고 때때로 전화로 환자 옆에 두고 제게 전화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보고 계시죠? 아예 환자를 옆에 두고 제게 전화를 하는 제도권 한의사들이 많았었다니까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나는 삼침을 10수년 공부했다. 그런데 막상 임상에 적용해 보니 30%도 안 났더라. 그래서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우연히 선생의 방송을 보고 청합니다. 그래서 교재 청하고 방송 열심히 보시고 때때로 환자가 옆에 있음에도 이런 환자인데요, 좀 난해하네요 하면 같이 토론하고, 지금은 70%가 넘어요. 낫는 확률이.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우리 방송에서 주장하는 이런 의과학적인 근거로 치료하는 삼침 말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치료해 오셨던 삼침 낫는 확률 30% 됩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삼리 곡지 보할 때나 실할 때, 통곡 이간을 사할 때나 지금 오행침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그들도 찬사를 금치 못했던 대장정격, 대장승격 다 적용해 봐도 안 낫는다니까. 왜요? 그 안 낫는 이유를 우리 학교에서 존경하는 두 분의 스승 중에 한 분, 즉 삼두인 황인학 선생, 그리고 상한론을 쓰신 중경사 장준경 선생의 말씀, 삼두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으로 보는 삼침의학의 기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누라 허리 아파, 요통문이라고 해서 잔뜩 기도했는데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것만 말해. 우리 아들이 지금 척추 디스크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 내 마누라가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거든.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요통문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침의학의 기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근본 없는 요법, 의학은 그것은 한낱 부질없는 만신, 병점 치는 만신들의 그러한 무의로 전락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삼침정입니다. 그러면 삼침은 그 기원은 어떤 것이며 삼침의학의 이론이란 무엇인가? 삼침법은 중국의 그리고 일본의 오행침과 어떻게 다른가? 기본기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총론 마지막 시간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드립니다.
동의학의 양대 산맥 하게 되면 이론은 황제내경이요, 실용의학은 상한론입니다. 그런데 상한론 원서 서문의 준경 선생의 말씀, 그리고 삼두인 침구 요결 원서 서문의 삼두인의 말씀을 단락단락 편을 끊어서 이어서 붙였습니다만 두 분의 의학관이 똑같아요. 그런데 의학관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의학에 더욱더 정진하시게 된 계획이 역시 똑같습니다. 나의 친척이 많아서 200명 이상이었으나 건한 원년부터 10년도 못 되어서 사망한 사람이 3분의 2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7할은 상한에 리환하여 죽었다. 상한병이란 오늘날 스페인 독감, 사스코브2 그리고 사스 바이러스 등등과 같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말합니다. 지난날 사망자가 속출하였을 때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부지런히 고훈을 뒤지고 널리 재정의 약방을 수집하는데 소문과 구관 즉 침경 영주편과 80일란과 음양대론과 캐리어 양록과 평맥변증 등의 고수에서 선용하여 상한자병론 16권을 저술했다. 비록 모든 제병을 치료한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병을 봐서 그 근본을 아는 데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한다. 상한론 위대한 명저입니다.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허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준경사께서는 당시 독감, 바이러스 질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특히 젊은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나머지 실용의학으로서의 독감, 바이러스 질환 퇴치 요법 방제학으로 그것을 정리하셨습니다. 실용의학의 방제학. 삼두인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림프암, 그 림프암 치료법으로서 오행침법의 완벽한 조합을 생각해내십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고찰한 끝에 두 분 다 가족의 병변 때문에 더욱더 의학에 정진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왜 중국과 일본의 오행침은 써도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생각할 때 오행침법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삼두인께서 생각하신 그 반쪽짜리 오행침법, 거기에 상생 상극작용을 대비시켜서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내자 중국과 일본의 많은 침구학자들이 우와, 우리는 왜 이걸 진즉 깨닫지 못했던 거야. 상생관계만 생각했지 같은 이론에 상극작용이 들어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한 거야 해서 삼침법에 의한 오행침법의 완벽한 조합, 그 요법을 썼어요. 수년 전부터. 그런데 안 나.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침구학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파이브 엘리멘트 아큐펑처 역시 안 났습니다. 삼침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70% 이상 치료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 30%도 안 돼. 중국, 일본 30%도 안 돼. 파이브 엘리멘트 더 안 돼. 삼경의 취지를 탐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스킬만 흉내내었기 때문에 준경사께서는 금세의 의를 보면 의경의 취지를 탐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을 자기 멋대로 연출하고 각기 가전의 방법만을 이어받아 발전이 없고 연구도 하지 않고 치료도 전례 따라 반복하며 진찰도 대수리 없지 않게 입으로만 하려고 한다. 일찍이 준경사께서는 경고하셨죠. 이것이 오늘날 동의학계에 또 아직까지도 병폐로 남아있어. 황제내경, 난경, 가불경, 고무의 이론 등등에서는 오행침법에서 폐실증의 음곡척택을 사하라 했어요. 여기 폐실증에 대한 해설은
동의학에 수없이 강조되어 온 이론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폐에 사기가 성하여 생긴 증, 풍한, 풍열, 습담, 담열, 담화 등 사기에 의하여 폐에 기가 막혀서 생긴다. 병인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숨결이 거칠고 가슴이 뻐근하면서 아프고 누렇고 걸쭉한 가래가 많아지며 때로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객혈을 쏟는다. 그리고 갑자기 목이 쉬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요, 이것이 상한 논을 쓰신 준경사 그리고 삼도인에 의해서 어떻게 밝혀집니까? 그렇죠. 이것은 허증이에요. 폐허증, 체액성 면역 부족, 모던한 표현으로 말하면 상한론에 표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표증. 표증이라는 것은 겉표. 그런데요, 준경사께서 피부로 바이러스가 침투해, 상한벽이 피부로 침투해 라는 말 있습니까? 아니죠. 폐에 범접한 거예요. 그런데 폐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데 준경사께서는 왜 이것을 표증이라고 했죠? 그렇죠. 외기가 직접 닿는 곳이 폐예요. 속에 들어있지만 의과학적으로 병태생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표증이에요. 얼마나 기발합니까? 그런데 폐의 면역력이 부족해, 태음습으로서의 면역력이 부족해.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고 죽는다. 면역력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즉 상한론 표증이 나오는 처방, 계지탕증, 마황탕증, 그리고 갈근탕증 모두 다 폐에 태음습 증폭시키는 약이에요. 체액성 면역 증폭,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거금 2000 수백 년 전에 준경사께서는 폐에 태음습이 부족하면 속수무책으로 폐가 감염되는구나. 그리고 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그 병은 더욱더 속으로 들어가서 소양병, 양명병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구나. 준경사께서도 폐허증은 체액성 면역이라는 그 태음습 부족임을 알았어. 마왕탕, 갈근탕, 땀내는 약. 겉에 땀이 나면 폐각 내에도 땀이 난다. 무슨 땀? 체액이 증가한다. 체액 속에는 항체가 들어있다. 삼도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음이 요결 곳곳에 나옵니다. 대장허증을 보십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병이 하나, 대장의 기가 허약해지고 중기가 하함된 병증을 말한다. 못지않는 설사와 항문이 아래로 처지는 감이 있거나 타랑이 있으며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 맛을 잃으며 온몸이 나른하고 배가 끓으며 은은히 아프다. 설태는 희며 맥박 상태는 세삭하다 했는데 이거 역시 동의학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족삼리와 국지 아무리 보여도 안 낫습니다. 안 나요. 안 낫는다니까. 삼도인께서는 무엇을 대장허증이라고 하셨습니까? 하구와 모태부족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하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치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하시면서 그에 앞서서 내가 소시로부터 어느니 요통이 있고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 사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기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있으라고 단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요결 원서 서문에 수분 비원에 널리 흐르고 그렇습니다. 비장은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서 흉선에 위탁을 시켜서 양육을 시키면 흉선 사이무스에 T셀을 따서 T림프구가 되고 골수에 위탁을 해서 양육시키면 그것이 자라서 본메로우 골수에 B셀을 따서 B림프구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는 이와 같이 비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비장은
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백혈구, 즉 림프구들을 전신 조직과 장기, 기관들에 보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수분 비원에 널리 흐르고 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운하를 통해서. 그런데 한 논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림프절이 확장되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암 관련 림프 부종의 림프관 판막과 림프 흐름. 림프 부종은 림프관 구조의 기능 장애 또는 손상으로 인해 조직의 체액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복잡한 질병입니다. 또 다른 논문, 림프계는 림프 배수력을 통해 면역 반응을 직간접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런데 수분 비원에 널리 흐르다가 운하가 막히네.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대형 화물선이 좌초되니까 오고 가지 못했던 것처럼 대장금경이 회수를 잘못하면 흐르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지. 이것은 비실증, 이것은 곧 대장허증. 의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경기의 허허실실, 장부의 허허실실, 즉 무엇이 허증이고 무엇이 실증인가를 의과학적으로 증명한 삼도인. 그런데 오늘날 중국, 일본의 오행침이 삼침법을 흉내낸들 안 낳는 이유, 탐구 연구도 않고 스킬로스의 삼침 보사법만 취했기 때문.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맥의 경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허실증은 무엇인가? 그 경맥의 경기가 부실하면 어떻게 장부가 허증으로 발현되는가? 그 의과학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것은 삼두인 침구요길에만 나옵니다. 물론 상한론에도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상한론을 공부하면 삼침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이 상한론 어떤 책으로 공부해요? 우리 학교에서 발행하는 책 고방요약 있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삼침의학의 기원, 의과학적인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삼침이란 무엇인가 의과학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론편 제28장 강론 제1 항척 여추 목과 등성마루뼈가 쇠 덩어리를 속에 놓고 내려 누르는 것 같은 증, 담상인지라 통곡 협계를 보하고 상냥 규음을 사하라. 두 번째, 근골 여절, 근골이 잡아 쥐고 꺾는 것 같이 아픈 증, 대장상인지라 삼리곡지를 보하고 양곡양기를 사하라. 세 번째, 굴신자통, 구부리거나 펴면 찌르는 것 같이 아픈 증, 신상인지라 경고보기를 보하고 태백태운을 사하라. 그러니까 담정격, 대장정격, 신정격. 그리고 네 번째 증, 장국노현, 머리가 발에 달만치 구부러진 증, 폐상인지라 태백태운을 보하고 소부어제를 사하라. 폐정격. 담허, 대장허, 신허, 폐허증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을 말합니까? 4개 강론 토론,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공지사항, 새 책 방송국에 출간 안내 삼두인 침구요결 증보판 말씀드렸죠. 지금 집필 중에 있는 삼침법 매뉴얼 북으로서의 삼두인 침구요결 증보판, 영문 번역본까지 생각하고 집필 중인 750여 쪽에 달하는 초대형 삼두인 침구요결 개정판, 멋지게 만들어서 훌륭한 의서로 보답하겠습니다. 750여 쪽의 컬러판이기 때문에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약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18만 원에 제공합니다. 예약 후 문자로 받으실 주소 보내주세요. 소중히 간직했다가 책이 나오는 즉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희망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